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 보상금 1,81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확정됐습니다. 공감대가 필요한 지급 기준과 관련해선 정액 기준으로 의견이 모아질 걸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논의가 진행된 국무회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보상금으로 1,81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면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에 희생자 배보상비 지급에 대한 내용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에 보상금을 배정한 겁니다. 희생자별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 절차 등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4.3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4.3 유족회는 일단 정부의 예산안 반영을 환영하고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일단 환영합니다. 구체적인 안들은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밝힐 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안들을 마련해서 설명회를 제대로 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당초 8월 말까지 예정됐던 연구 용역은 다소 늦어지면서 9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된 지급 기준을 놓고는 희생자별 차등 지급 등 일시 소득 기준보다 정액 지급 기준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많이 이제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급 방법을 정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일시 소득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정액 기준으로 좀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3 특별법 전면 개정 6개월 만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 연도 보상금이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면서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환경대책이 부실하다는 논란 끝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반면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촉구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JDC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옆에 IT와 BT 기업을 더 유치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2단지. 도의원들은 중산간 녹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데다 하수 처리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녹지 공간을 산업단지로 조성을 할 때는 그만한 녹지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다른 곳에서 이 녹지 공간들을 확보를 좀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전혀 그 전과 다르지가 않아요. 주택조합 형태를 하더라도 20-30% 중수 처리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JDC 그 거대 기업이 근데 10% 중수 처리를 왜 그렇게 그 정도로만 편의를 봐줘요? 부지 한복판에 고등학교가 있어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사를 4년 넘게 공사하는데 학교에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도로에 차들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결국 도의회는 첨단 과학기술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반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통과됐고 제주도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많이 그러면 했습니다. 그걸 설득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득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안 해서 제가 촉구안을 한 겁니다. 일하라고 좀. 협의가 지금 완료됐고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은 제주도가 당초 제시했던 인상률을 최고 절반 정도로 낮춰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5%씩, 하수도는 20%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는 제주항공에 40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항공의 지분 6.1%를 갖고 있는데
도의회는 향후 노선 확장과 제주도민 요금 추가 할인, 제주도민 우선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대 LPG 차량 운전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가스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당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큰 불길이 잡힌 뒤에도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며 불을 끕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다 다 나와서 봤는데 주방 쪽에서 불이 엄청나게 나는데 계속 연속으로 터지면서 소리가 났어요. 화재 당시 큰 불길은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불이 식당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식당 140제곱미터는 완전히 불에 타 시커먼 잿더미와 함께 일부 기둥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LPG 차량 운전자인 가스업체 직원 35살 양모 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소방 헬기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 씨가 식당에 있는 가스탱크에 LPG 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LPG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큰 불길이 빨리 잡히면서 추가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충전 기사가 지금 화상을 입은 거를 추정을 했을 때는 충전 중에 무슨 부조리에 의해서 아니면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화재가 났지 않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역사와 생태의 섬인 신안군 흑산도가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지로 휴식 공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서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신안 흑산도 천주교 성당. 한국전쟁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선교는 물론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왔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는 성당 인근 가족 호텔을 신도 연수 공간인 피정의 집으로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 편의시설로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적 가치와 지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누구에게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 또 영성적인 휴식, 이 모든 것을 겸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작은 섬의 공원에 세계 20여 개국의 철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촌마을 종합 안내소로 쓰였던 건물은 세조각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신안 추포 비금간 연도교. 오는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둔 흑산공항까지 건설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비경 그리고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5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다 코로나19로 발길이 주춤해진 신안 흑산도.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2023년까지 정약전 평화의 길과 흑산 성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흑산도를 다도해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9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앞두고 있지만 계절은 아직 여름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주는 일주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는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부터는 서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 전역에 비가 오겠고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구름 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에도 조금 후텁지근한데요. 이 시각 서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은 26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에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물결이 2.5m 안팎으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큰 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당분간은 우산을 챙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국 자본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사업을 무효화시킨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중국 신화련 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 사업 승인 효력 상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착공 전에 투자금의 일부인 77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제주도의 승인 조건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서귀포시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귀포시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했지만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고 올 들어 세 번째로 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제주시 갑과 을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각각 5명씩 지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70%, 중고등학교는 80%를 넘고 있다며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해소, 기초학력 해결 등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학생인권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교육청 별관에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인권지원관 2명이 배치돼 학생인권 상담과 조사, 구제 활동은 물론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 제주 시내 모 숙박업소에 있던 중국인 B씨를 찾아가 빌려간 돈 1,000만 원을 갚으라며 이틀 동안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이동을 돕고 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살 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촌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돈을 챙기는 등 5개월 동안 중국인 9명을 상대로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음식점 한 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한 곳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 한 곳은 행정지도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